여기 그 백선 요 자료를 갖다가 이것만 봐요. 그냥 내용도 보지 말고. 그래서 어디가 틀렸다 요거 하시라고. 이거 알아도 거의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의 뭐 90% 이상은 알게 될 거예요. 요 내용만 봐도, 문제지만 봐도, 실제 요약집이라는 거 안 봐도.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힘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끔 이제 넘어가는 거 여러분들이 보세요. 저기 11페이지 보시게 되면 농지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방.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을 하면 그때는 농지를 처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농지를 팔아야 됩니까? 1년 안에. 그죠? 바로 맞추는 거 보니까 공법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자, 니은번.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는 세대원 구성원별로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세대원 구성원별이 아니고 세대별 합산이죠. 잘 나오죠 이건. 디귿번.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아니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업인이다. 맞죠? 면적 기준하면 원칙적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 300평, 농업일수로 보면 90일 이상. 다만 안 나왔지만 축산업일 때는 뭐예요? 120일 이상 이런 거. 희한해. 여러분들이 공법만 열심히 하신가 봐 지금. 자, 디귿번, 리을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는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제한이 없어요. 농업 경영을 하는 자가 아니고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10,000제곱미터로 제한받죠. 상속만 할 때 그 만은 이렇게 되는 것은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상속받았을 때 만으로 제한을 받는 거예요. 상속만은 농사 안 지을 때죠.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자, 미음번. 임대인이 질병이나 징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적에는 그 기간을 3년 밑으로도 정할 수 있다. 임대인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요거 좀 독특하죠? 주택이나 상가에는 이런 게 없어요. 농지에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읍번.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 이용되는 그 기간이 3년이 아직 안 되었을 때는 아직 농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목이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지목이 뭐예요? 농지가 아닌 상태. 근데 농작물 경작하고 있어. 3년 이상 됐을 때부터 농지로 취급하는 거고요. 3년이 아직 안 됐을 때는 아직은 정식 농지는 아니다. 이렇게. 맞죠? 여기서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디귿번, 그 다음에 미음번,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데 비읍번. 이렇게 세 개입니다. 자, 7-1번. 농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출제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 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게 대항력이죠. 다음 날부터 생기는 거 맞죠? 그럼 1번이 맞습니까? 왜 틀렸어요? 군수 나오면 안 돼. 군수 나오면 안 되고 군수 대신에 읍장님이나 면장님이 나와야 돼. 그죠? 농사 짓는다 안 짓는다는 그 밑에 있는 이방 호방 이런 사람들이 확인해야지 그 사또가 확인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또는 재판만 해요. 재판. 농사 짓는 것까지 막 사또가 나가서 농사 지어 안 지어 이렇게 조사하는 건 아니에요. 이방이나 호방이 이거 뭐 하나 들고 나가서 조사해요. 이거 옛날 보면. 근데 이제 재판 있죠. 재판. 마을 사또가 다 재판하잖아요. 불러 모아다가 내 죄는 내가 알렸다. 맨날 사또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쟁 조정 신청, 그 다음에 처분 명령 이런 건 전부 다 누가 해요? 사또가 해요. 사또가. 시장 군수가 한다. 군수 사또가 한다고 해. 자, 2번.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보다 짧게 정했을 때는 2년으로 본다. 이거 뭐예요? 이거 주택 아니에요. 이거 농지요. 농지는 3년. 그렇죠? 경우에 따라 농지는 다년생 식물 그러면 5년까지 될 수 있어요.
그거 아니면 3년이고. 그러니까 농지는 뭐예요? 3년, 5년 두 개가 있어요. 예. 여러 해 키우는 작물 같은 경우는 최단 기간이 5년 되죠. 5년. 보통 일반적으로 3년이고요. 2번도 틀렸고 3번.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한다. 협의에 동그라미를 딱 치셔야 되고 관청끼리 야 이건 농지로 쓰지 말고 아파트 세우자 이런 거예요. 협의예요. 협의. 그랬을 때는 농지청 필요가 없지. 자 그런데 밑에 보충지문 1번 있죠. 그걸 먼저 볼게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농지를 소유한대요. 허가, 농지 전용 허가입니다. 전용 허가. 협의가 아니고 이럴 때는 농지청 필요 하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농지증 받아야 된다고요? 그게 지금 밑에 해설에서 빠졌네. 그쵸? 동그라미입니다. 보충지문 1번 동그라미에요. 네, 그 해설 좀 넣어주시고. 협의는 농지정 협의는 농지증 필요 없고 농지정 허가 또는 신고는 필요하고 두 개 잘 구별하시고 자 4번 갑니다. 위로 다시 주말체험용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했을 때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서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되겠다. 어때요? 농지증 필요한데 농사짓는 계획서는 필요 없어요. 진짜 농사짓는 거 아니잖아요. 취미로 할 거니까. 어디가 틀렸어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여기가 틀린 거지. 5번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아까 처분명령 재판 이런 거 누가 해요? 사또 군수 나와요. 시장군수구청장의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토지 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00분의 10이 아니고 25까지입니다. 예, 지금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원래 매년 20%였죠. 그 농땡이 이렇게 암기했던 거죠. 근데 농땡이 5 이렇게 하나 더 집어넣어야 돼 이제. 예. 농지를 안 팔고 농땡이를 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몇 프로? 매년 25%. 25입니다. 농땡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농땡이 5 해야 돼. 25%. 구체적으로 뭐 공시지가 어쩌고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간 퍼센테이지가 중요합니다. 자 됐어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8번 넘어왔습니다. 확인 설명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자 대상 물건의 표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상 물건의 표시 보니까 여기 기재사항이 이게 연결이 맞냐 이런 거죠. 대상 물건 표시이 첫 번째 항목이죠. 확인 설명서에서 거기에 소재지 준공연도, 면적, 구조, 용도지역, 방향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기재사항이 맞냐 이겁니다. 틀린 게 있죠. 어떤 거예요? 대상 물건 표시란에 적는 것 중에서 지금 적어놓은 것 중에 틀린 거. 용도지역이 틀렸죠. 대상 물건 표시란에 적는 건 용도지역이 아니고 뭐예요? 용도. 건축물의 용도예요. 용도지역 아니죠? 그거 하나 틀렸어요. 자, 두 번째 거.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란에 적는 게 뭐가 있냐. 등급에 안 나오거나 또는 비싼 물건들 적어주는 거죠. 유치권, 법정기상권, 그 다음에 정원수, 계약 전에 소유권 변동 이렇게. 혹시 계약 전에 등급에 나타나지 않지만 집이 팔린 거냐 이런 거죠. 사실 소유권이 이제 움직이고 있어. 매수인 앞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매수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있잖아요. 등급을 떼어보면 매도인 앞으로 매매되는 집에 매도인 앞으로 등기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누구하고 계약해요? 임차인은 누구하고 계약해요? 집 산 사람하고. 등급에 안 나오죠?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계약 전 소유권 변동. 그 다음에 민간임대 등록 여부, 갱신요건 행사 여부. 요것은 실제 권리관계란에 적는 게 아니고 어디에 적는 거예요? 끝에 두 개는 권리관계죠.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권리관계. 확인설명서 서식을 많이 보셔야 돼. 그리고 이렇게 문제 푸시다가 요걸 잘 모르겠으면 요약집이나 뭐 이런 걸 보셔가지고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런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 서식을 한번 구경해 보시면 권리관계란에 민간임대 등록 여부, 그 다음에 갱신요건 행사 여부, 요게 기재하는 칸이 있어요. 이렇게. 그걸 눈으로 꼭 확인하셔야지. 그 다음에 3번. 입지조건란에 적는 거 5개죠? 도, 대, 차, 교, 판.
판매 및 의료시설. 의료시설이 숨어 있어요. 의료시설 틀렸다고 하시면 안 돼. 판매 및 의료시설. 그 일부러 순서를 막 바꿔놨어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주차장이 특징이 있죠? 네, 그 다음에 교육시설. 그럼 빠졌네, 교육시설은? 빠졌다고 틀렸다고 할 건 아니에요. 네. 나온 것 중에 틀린 게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4번은요. 관리에 관한 사항 내에 적는 거. 관리에 관한 사항 내에 적는 거 뭐예요? 주차장 나오면 안 되지. 경비실이 있냐? 또요. 관리 주체가 누구냐? 이런 뜻이죠. 경비실이 있냐? 관리 주체가 누구냐? 이거 하자. 주차장 때문에 틀렸죠? 세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대충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 꼼꼼히. 5번.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란에 적는 게 뭐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주관식으로 암기한 걸 하면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배수, 승강기 뭐 이런 거잖아요. 응? 난방 뭐 이런 거. 그럼 5번에서 틀린 게 뭐예요? 내진 능력. 내진 능력은 어느 칸에 적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상 물건의 표시. 맞아요. 대상 물건 표시란에 적는 것 중에 내진 능력,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들어가죠? 대상 물건 표시란에 적는 것 중에서 방향 아까 있었죠? 대상 물건 표시란에 적는 것 중에서 아까 용도 지역 말고 용도 있다고 그랬죠? 대상 물건 표시란에 적는 것 중에 입안 건축물도 들어가지요? 이 네 가지는 거의 암기하다시피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잖아요. 중요한 건데 이건. 그래서 여기 내지는 여기 들어갑니다. 아까 첫 번째 이거 못 맞춘 건 반성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용도하고 용도 지역 맨날 구별했잖아 이거. 그럼 용도 지역은 어디 적어줘요? 공법상 규제상. 맞아요. 그렇게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인가요? 지금 뭘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 아까 3번이었죠? 자, 그 다음에 8-1번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세부 확인사항은 뭐예요? 요새 요가수 있다는 거죠. 세부 확인사항이죠. 실내 벽이 안에요. 요 네 가지가 세부 확인사항 쪽에 들어가죠. 실제 관리관계,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하고 도배, 환경조건, 일조량, 소음, 진동. 요것이 세부 확인사항.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걸 물어봤잖아요. 기억번에 주차장이나 교육시설은 뭐예요? 주차장이나 교육시설은 입지조건이죠. 입지조건. 입지조건에 도대차 교판이죠. 얘는 뭐예요? 기본이요, 세부요? 기본 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부 아니죠? 니은번은 뭐예요? 벽토배는 요거네, 요거. 벽토배. 여기죠? 세부 맞습니다. 경비실은 어때요? 경비실. 경비실은 관리에 관한 사항이죠? 입관비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비실이 있냐 없냐, 관리 주체가 누구냐 그거죠? 관리에 관한 사항은 어느 쪽에 들어가요? 기본요. 그죠? 자, 네 번째 비선호시설 어디 있어요? 입관비. 입관비는 얘 줘버려라. 얘 줘버려라. 입관비는 얘 줘버려라까지. 얘 아이고 밑에다가 얘 줘버려라. 입관비는 얘 줘버려라. 이렇게 기본 확인사항을 암기할 때 기표랑 권공회 권가 양반의 입관비는 얘 줘버려라. B가 뭐예요? 비선호시설. 비선호시설은 어느 쪽이에요? 기본 쪽이지. 그 다음에 소음 진동은 어디 들어가요? 소음 진동 일조량. 소음 진동은 어디? 환경조건. 그래서 뭐요? 세부. 됐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예정 금액은 어느 쪽에 들어갑니까? 기본입니까? 세부입니까? 기본 쪽에 들어가죠. 예정 금액은 얘 줘버려라. 얘 줘버려라. 얘를 줘버려라. 예정 금액은 어느 쪽에 들어가요? 기본이요. 기본. 그 다음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어느 쪽에 들어가게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중에서 소방이 있죠? 여기가 다시 써볼게요. 여기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방자 들어간 거 2개, 소방, 난방, 승강기, 배수 이런 거잖아요.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죠. 그 중에 지금 소방에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 그죠? 경보용, 감지기, 경보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어느 쪽에 들어가요? 세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연습해 보셔야 돼.
그 다음에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고르시면 돼. 그러면 세부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니은번하고 그 다음에 미음번하고 나마사 정답 3번이죠. 자, 이번에요 8-2번 갑니다. 이번에는 비주거용 건축물요. 상가라든지 공장 얘기합니다. 주거용 말고. 자,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기재사항으로 옳은 것은 뭐냐 물어봤습니다. 옳은 거.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옳은 거 뭐냐 볼게 옳은 거. 적는 거요. 예. 기재사항. 그러면 이제 요걸 기재사항 요걸 알려면 이게 쉽지가 않은데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근데 비주거용이니까 요걸 암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칠판에서 우리가 암기할 거. 확인 설명서 비교하는 거 있죠? 주, 비, 토, 이. 확인 설명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고요. 주, 비, 토, 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임금님이 환경 비옷을 입고 병내관 입고죠. 사실은 병내관 이렇게 부르는 건데 병내관 이렇게 딱 해놓고 환경 조건하고 경복이죠. 주거용만 있다고 그랬죠. 얘는 없고. 자, 피선호시설은요. 환경 비옷 할 때 피선호시설은 비가 오다가 말다가 이렇게 되고요. 입고 그러면 입지 조건이죠. 입지 조건과 공법상 규제는 거의 다 있는데 끝에만 쏙 빠지고 비옷을 입었으니까 거의 다 안 맞는데 발만 젖고 발목만 젖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 병내관 건물이 있을 때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위에 땅 네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x 그죠? 그리고 공통사항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작년에는 공통사항이 한 문제로 나왔어요.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는 뭐예요? 예수님의 취권 발표다 이렇게 한 거죠. 발표다 취권 발표. 그래서 이거 빼면 5개입니다. 여기 이제 실제 권리관계까지 치면 6개. 자, 여기서 이제 뭘 물어봤냐면 비주거용을 물어봤으니까 비주거용은 요걸 물어본 거죠. 요걸. 자, 먼저 단독 경보용 감지기 있어요, 없어요? 단독 경보용. 경보기가 여기 지금 여기밖에 없잖아요. 주거용만 있죠? 경보기는 주거용만 있죠? 비주거용은 경보기 같은 거 없어요. 두 번째, 내지는 뭐예요? 내지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 어려워요. 내지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표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지는 어쩌고. 그럼 어떻게 공통사항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디귿번 실제 권리관계는 요거죠. 요걸 실제 권리관계는 공통이죠. 공통.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들어가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리을번에 보면 환경조건은요. 이거 환경조건 어디 갔지? 환경조건 요거죠. 이건 너무 쉬워요. 환경조건은 뭐만 있어요? 주거용만 있죠? 주거용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오른쪽이죠. 비선호시설이죠. 비선호시설은 요거 비옷을 입고 비선호시설은 주거용만 있고 여기 있고 없죠. 또 요 토지는 또 있습니다. 여기 없죠. 요것도 X고 요것도 X고. 아까 환경요건 경보기 비선호시설이 X죠. 나머지 있네. 나머지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답을 뭘 고르셔야 되겠어요. 리얼하고 그 다음에 아까 경보기 기억 리얼 그 다음에 2개밖에 들어가는 걸 고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다만가요? 내진 설계 그 다음에 나다 2개네. 정답은 나다가 답이 있나? 3번이죠. 나다. 어렵습니다. 지금 8-1 위에 8번보다 8-1이나 8-2가 훨씬 어려워요. 8-3 이번에 말이에요. 확인 설명서. 이번엔 토지죠. 토지는 이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토지? 이렇게. 그럼 토지다 그러면 토지는 다 공통되는데 토지와 관련해서 보니까 토지의 기상 아닌 거요. 환경조건하고 경보기하고 토지는 그런 게 없죠. 그 다음에 뭐가요? 병내관이 없죠. 땅이기 때문에. 그럼 찾아보세요. 여기서. 이건 좀 쉽네. 그죠? 그 뭐야? 요거 없고 요거 없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환경 요건이 답이죠. 환경 요건, 그 다음에 또 뭐요? 경복이 없죠. 그 다음에 또 병례관이 없어요. 세 개만 없죠, 지금. 응? 요거 두 개에다가 요거까지. 자, 정답 5번이죠. 네, 어렵습니다. 오른쪽이 차라리 쉬울 수 있어요. 자, 오른쪽 갑니다. 잔뜩 나온 거. 8-4번.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임대차 계약을 알선했을 때는 공시지가 및 건물의 공시가격은 기재하지 않는다. 임대차면 공시지가를 기재하지 않는다.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응? 않는다가 아니고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지 안 적는다가 아니죠. X. 2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환경 조건은 어느 쪽에 들어가요? 지워버렸네. 세부 쪽에 들어가면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하여 이 말 들어가줘야 된다고. 환경 쪽에 들어가면, 세부 쪽에 들어가면 요구하여 이 말 들어가야 맞고, 그냥 확인하여 그러면 안 되고, 요구해서 이렇게 확인한 것을 이렇게 해야 되고. 3번은요 어디가 틀렸어요? 3번 어디가 틀렸고? 실제 채무액 아니고 뭐예요? 채권 최고액. 4번은요 맞죠? 여기 지금 보면 계획자 들어갔잖아요. 뭐 개공이 어떻게 해야 돼? 직접 확인해서 적어주는 거예요. 자,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진도 못 나가겠네. 네. 확인해서 기재한다고요. 4번이 정답. 5번 관리에 관한 사항은요.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쪽에 들어가죠. 입관비. 그러면 여기는 요 기본 쪽에 들어간 뭐예요? 그냥 직접 확인해서 기재해요. 그럼 5번은 왜 틀렸게요? 요구하여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들어가면 안 되고 빠지면 안 되고 막 이렇게 들어갈 때 들어가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8-5번. 예, 지금 옳은 것을 했습니다. 8-5번에 1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방향인데. 근데 주택이거든. 그렇지. 주실 기준이죠. 주택일 때는 주실 기준이고, 만약에 주택 외의 물건일 때, 상가나 공장일 때는 뭐요? 주된 출입구 기준이고. 그거 아직 나온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올 겁니다, 그거. 1번 X. 주실 기준. 안방이나 거실 같은 주실 기준. 자, 2번은요. 이것도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공법상 규제 항목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한다예요? 생략할 수 있다예요? 생략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고. 3번.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세는 중개보수에 포함된다. 중개보수에 대한 부가세는 중개보수에 포함된다. 아니죠. 별도로 부과될 수도 있다. 그죠? 4번.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등록된 민간임대 주택인지 여부를 임대차 주택정보체계에 접속해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주인한테 확인해서 체크 표시해준다. 요게 맞고요. 별거 없고. 5번. 벽면 도배 상태는 확인하여 기재한다. 요구해서 확인하여 기재합니까? 그냥 확인하여 기재한답니까? 벽면은 여기 들어가죠. 실내 벽이 환해요 할 때 여기 세부 확인사항 쪽에 들어가면 요새 실내 벽이 환해요. 아까 지워버린 거잖아요. 그때 여기 뭐예요? 지금 뭐죠? 내 외부 벽면 도배 요거죠, 요거? 그러면 그냥 확인하여 기재한다 그러면 안 되고 뭐예요? 요구해서. 그쵸?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죠? 예, 그거. 살짝 틀린 게 돼서 이거 딱 대비를 해 두셔야 돼. 확인 설명서가 한 2문제 정도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8-6번 문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거. 1번.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 쉬운 문제 하나도 없어요. 이걸 만약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본다면 여러분 거의 빵점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이걸 테스트용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실력 향상용이요. 이거 갖고 풀어왔는데 막 점수가 안 나온다고 막 좌절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건 점수 안 나오는 문제예요. 연습을 세게 하시라고. 예? 예. 이걸 잘 해두시면 어떤 문제든지 천하무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거지. 갖추세요. 이것만 보세요. 제발 약속하자고. 이거 5번 봐서 합격합시다. 이거예요. 자, 2번.
아, 1번 틀렸어. 어디가 틀렸어요? 거래 금액을 뭐로 바꿔야 돼? 예정 금액. 자, 2번 질문은 어디가 틀렸게요? 시도 조례를 확인하여 기재한다가 아니고 뭐요? 시군 조례지. 3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독 또는 임대 의뢰인의 고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맞아요. 가르쳐 준 거 기재합니다. 유치권자가 있을 때 유치권 뭐 때문에 유치권 주장하고 있다는 거 가르쳐 준 거. 임차인이 있을 때 보증 얼마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 가르쳐 주는 거. 그게 고지받은 사항을 기재한다고 해. 맞습니다. 3번. 4번.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아파트를 포함해서 주택의 경우에만 적성합니다. 포함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 예상 문제 포함이 아니고 뭐요?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어주는 거지. 경보기를. 그쵸? 아파트 제외죠? 중요합니다. 5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된 때의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단 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임대차는 적어줄 게 없으니까 제외되는 거 맞지. 그럼 5번이 맞나요? 5번이 또 야릿하게 틀려있죠. 좀 보면 중개가 완성된 때 완성되기 전이에요. 완성된 때가 아니고 완성되기 전. 세법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앞쪽이 틀린 거 앞쪽이? 그쵸? 자, 한숨이 그냥 절로 나옵니까? 자, 9번 갑니다. 이제 어제도 우리 둘째 놈이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뺀질대고 엄마한테 대들고 그래서 엄마가 그냥 저놈 꼴도 보기 싫다고 내쫓으라고 아빠한테 일러갖고 아빠가 혼냈더니 혼내고 나서 몇 분도 안 돼서 또 둘이 막 좋다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엄마하고 또 화해했어?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아이고 아빠만 악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 네? 참. 아 그럼 자기들끼리 해결하든지 왜 저를 불러갖고 엄마한테 또 막 말 안 듣는다고 혼내게 만들고 나서 자기들끼리는 또 그 다음에 막 좋아서 죽으려고. 자 9번 문제 갑니다. 갑의 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과 병 사이의 명시탁 약정에 의해서 직접 병에게 이전 등기를 했다.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갑의 부동산이니까 갑하고 을이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삼각형 표시를 이렇게 그리시고 둘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를 하고서 등기는 요렇게. 그런데 둘이 을하고 병이 짰죠. 명시탁 약정을 했다. 이걸 삼자간의 명시탁. 요 사람이 맡긴 사람, 이 사람이 수탁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번 을과 병 간의 명시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병으로의 등기는 유효하다. 유효해요 이거? 이것도 무효입니다. 삼자간의 명시탁이잖아요 지금. 무효. 이것 때문에 이것도 무효. 뒤에가 틀렸죠. 동그라미 1번은. 자 2번 갑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맞아요. 이건 유효한데 자 나갑니다. 이제 을은 병을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병 보고 야 내놔라 부당이득이다. 너 부당이득 취해시 내놔. 그럴 수가 없죠. 왜냐면 여기가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등기 명의는 병 앞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갑이. 그럼 부당이득 취한 게 없습니다. 여기는. 예. 그 다음에 3번 을의 명시탁 사실이 적발됐을 때 을은 신탁자니까 세게 얻어맞겠네. 그죠? 졌을 때는 을은 당해 부동산가에게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 사람은 신탁자이기 때문에 5학년 위반으로 처벌되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 물립니다. 과징금. 그 과징금은 얼마까지 물릴 수 있죠? 30%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30%를 물리는 건 아니고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하고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3번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30%에 해당하는 과징금, 확정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30% 범위 내까지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만 신탁자 을의 명의로 실명 등기를 해왔을 때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거 지금 신탁자부로 등기 가져올 때 직접 올 수는 없다고 그랬죠? 요렇게 말소해서 요렇게 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명 전환한 거예요. 그러면 과징금 부과해와네요.
과징금 부과합니다. 그래도 과징금은 과거를 묻는 거예요. 과거 안 없어져요. 명의시탁한 과거를 묻는 거라고요. 왜 오랫동안 이렇게 명의시탁 해가지고 세금을 조금 내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과징금 하면 과거를 묻고 과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과거 책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과징금, 이거 실명전환해도 과징금 부과해요. 다만 실명전환 했으니까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두 개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행강제금은 왜 물리죠? 이 사람 원래 이 사람 거니까 자기 앞으로 등기 가져와서 세금을 제대로 내시오, 이게. 그래서 실명전환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실명전환 의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안 지키면 그때 이행강제금을 첫 번째 1년이 넘도록 안 하면 10%, 또다시 1년이 넘도록 안 하면 두 번째 2년째까지 안 하면 20% 부과하는 게 있죠. 그 이행강제금은 이렇게 실명전환을 해서 찾아오면 그때는 부과하지 않겠지, 이건. 과징금은 부과해요. 두 군데가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3번에 두 군데 어디게 틀린 거예요? 진짜 알았는지. 30% 범위 내.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과징금 부과해, 그래도. 과징금 부과합니다. 실명 등기 해도. 4번, 만약 병이 정한테 부동산을 팔아버렸으면 정은 을과 병 간의 명시탁 약정 사실을 아는 경우에 병으로부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한다. 거짓말. 정까지 가면 소유권 취득해요. 선악 불문하고. 이것도 X. 5번, 수탁자 병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수탁자가 병인가요? 그쵸. 이 사람은 3학년 일반이죠? 여기 신탁자는 아까 5학년 2반이었고. 그 다음에 정에게 부동산을 팔아먹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병이 정한테 부동산을 팔아먹으면 이 병은 횡령죄로 처벌되어야 한대요.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는 게 판례 입장이죠. 5번이 답이네. 5번이 맞는 거죠. 그쵸. 네. 자, 9-1번 또 가봅니다. 명시탁은 출제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9번이 이제 3자간의 명시탁. 지금부터 볼 게 이제 계약명시탁이에요. 계약명시탁. 둘 중에 어떤 사례가 나올지 몰라요. 사례로 나올 거예요. 이것처럼. 갑과 친구 을을 수탁자로 하는 계약명시탁 약정을 했고, 이에 따라서 을을 내세운 거예요. 친구 을은 자, 병과 엑스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모양이에요. 을 명의로 등기했다. 그러니까 갑이 뒤에서 조정해서 을을 내세웠고요. 을이 친구인데 을이 이렇게 병인가요? 병의 부동산, 그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등기도 을 앞으로 가져왔다. 뒤에서 갑이 조정하더라. 이런 뜻이죠, 지금. 이게 뭐예요? 뒤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사람. 요 사람이 신탁자. 여기가 뭐예요? 수탁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옳은 것은, 자, 기억방. 갑과 을의 위 약정은, 신탁자하고 수탁자 간의 명시탁하기로 한 약정은 어떻게 돼요? 요건 금지되는 명시탁이니까요. 무조건 무효입니다. 금지되는 명시탁의 증거가 뭐예요? 또 찔러보는 거예요. 금지되는 명시탁. 허용되는 명시탁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 배쫑쫑,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 허용되는 명시탁. 근데 그게 나쁜 목적이 없을 때. 그거 빼고는 다 금지되는 명시탁이죠? 금지되는 명시탁의 증거가 뭐예요? 여기 이 사례 지문에서. 친구, 배우자 아니지. 배우자를 친구라고 할까요?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 아니잖아요. 그 무조건 금지요, 그러면. 그러면 금지된 명시탁이 들어가면 무조건 무효예요, 이건. 다만 이때 이제 상대방 병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긴 하지. 자, 봅니다. 그래서 1번, 갑과 을의 명시탁 약정은 무효지만 병이 명시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이 사람이 선이었어요. 그랬을 때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명시탁 약정은 그래도 무효예요. 여기 알지 못해 선이에요. 그렇다고 악이든 선이든 그거 상관없이 무조건 금지된 명시탁은 약정은 무효예요. 다만 선이일 때는 어떻게 하는 돼요? 매매 계약이나 등기는 유효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은 선이일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요 위에가 유효로 되는 거고 여기는 유효로 안 됩니다. 여전히 무효예요. 그걸 묻고 있어요. 최근에 이걸 잘 물어봐요. 요건 유효니까 소유권자 누구? 기억번 틀렸어요. 그러니까 명시탁 약정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선이어도 여전히 뭐야? 무효. 이거 물어본. 기억번은 이거 물어본 거예요. 이거 아니고 이거 물어본 거예요. 기억번은 니은번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벽이 알지 못한 경우 갑은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갑이 소유권 취득해요? 누가 취득해요? 소유권. 알지 못했다 그러면 이렇게 유효로 되는 바람에 소유권은 누구? 을. 갑이 아니고 누구한테? 을. 이렇게 되지. 니은번도 틀렸죠 지금. 디귿번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안 경우 이거 알았어 이제 이번에는 알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악이다 그러면 악이어도 무조건 무효인데 악일 때는 뭐요? 이것도 유효로 될 수 없죠. 무효 이렇게 되지. 안 경우에는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정의 무효 되면 소유권은 병한테 있는 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기 명의가 을 앞으로 돼 있으니까 을이 이것을 정한테 팔아먹었다. 그러면 정은 어떻게 돼요?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뜻이죠.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못한다가 틀렸죠? 거래 안전 때문에 법에서 선악 굴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것도 틀렸네. 다 디귿번도. 리을번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명시상 해지를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를 해올 수 있다 없다. 요 약정이 무효죠. 무효기 때문에 해지해가지고 지금 요거 안 넘어간 상태에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 해지해가지고 이렇게 등기를 가져올 수 있나요? 안 된다. 왜 그래요? 명시상 약정이 무효니까. 무효인 걸 해지할 수가 없지요. 리을번이 드디어 맞는 말이 나왔네. 그죠? 미음번 갑이 명시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그래요? 이행강제금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부과해요? 이행강제금은 100분의 20을 매년이 아니고 1년 이내에 실명 전환 안 했을 때는 10%. 또다시 1년이 넘도록 1년 이내에 또 안 하면. 그러니까 2년째죠. 안 하면 이번에 뭐요? 20%. 10대, 20대 이렇게 두 번 때립니다. 이행강제금은. 두 번. 네. 매년 20% 아니고 기출지문이에요. 이거 마지막 것은. 그러니까 매년 20%가 어디서 온 거냐면 농지법에서 온 거잖아요. 근데 농지법 이번에 농땡이 5에서 20%가 아니라 25% 바뀌어버린 거죠 지금. 리을번 하나만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가시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을이 X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2년으로 계약했을 적에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갑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아, 이거 주택임대차입니다. 갱신 요구죠. 그러면 갱신 요구는 언제까지 합니까? 6개월 전부터 2개월,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하는 거죠? 임차인이 하는 거죠? 을이 임차인이죠. 을. 1개월 전이 틀렸죠. 2번 임차인 을이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 선순위 저당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실행된 경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앞에 저당권이 먼저 자리 잡았다는 얘기, 그리고 경매 넘어갔다는 얘기. 그러면 이 세입자는 앞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경매로 주인이 바뀌면 아무리 대항 요건을 갖춘다고 해도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지요. 후순위 임차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하는 게 대항력인데 그걸 주장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이유는 후순위 세입자니까 그렇죠. 후순위 세입자의 증거가 뭐예요? 선순위 저당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실행됐다 그거잖아요. 그죠? 눈치를 채야죠. 3번 세입자 을이 보증금 중 일정하게 우선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게 최우선이에요. 그러려면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춰야 되겠다. 자, 최우선 면제권을 행사하려면 우리 임차인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일단 소액에 들어가면서 대항 요건을 경매 넘어가기 전에 갖추고 있어야지. 확정일자는요? 없어도 되죠. 틀린 이유는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X. 네. 자, 4번입니다. 을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가서 확정일자 언제 받았는지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을이 누구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한 사람인데 체결하기 전에, 지금 전이죠.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아니지.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이 오케이 해줘야 확정일자 찍어준 데 가서 관련 정보를 떠들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기존의 임차인, 이미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차인인 상태에서는 주인 동의 없이도 떠들어볼 수 있으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체결하기 전에는 떠들어볼 수가 없어요. 동의 없이.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5번 임차인을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해 봤을 때 갑의 직계비속이 목적주택에 대해서 실제 거주하는 것을 이유로 의뢰갱신 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가 있다. 거절할 수 있다가 맞죠 이거? 자기 아들이 산다고 그러면서 내쫓을 수 있죠? 네. 요새도 이런 것은 계속 진행 중이더라고요. 네. 상담하는 사례들 보면 거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내가 살 거니까 나가시오. 갑자기 올려주시오. 안 올려주니까 그럼 내가 살 거야. 나가. 이렇게 하고 막 난리가 아니더라고. 자, 10번까지 봤죠? 10-1번 보시겠습니다. 보증금 3억 2천만 원으로 그쵸?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보증금 3억 2천. 1번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기존의 채권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며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채권을 보증으로 딱 바꿔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대. 그러면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거에 대단히 이거 지금 대항력이 있다 없다? 기존의 채권을 갖다가 보증으로 돌렸어.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이랬을 때는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요 담보 목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대항력이 없어요. 담보 목적이란 말이 지문에 나와요. 그런데 담보 목적이 아니고 실수요 목적으로 했다면 내가 진짜 방이 필요했어. 근데 마침 방 갖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돈 꼬간 사람이야. 그러면 그거 돈을 나한테 갚지 말고 그 돈을 보증으로 합시다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진짜 거기 주소 옮기고 산단 말이. 그러면 보고 못 해줄 게 없지.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해서 기존의 채권을 보증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 담보 목적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돈 받아내려고. 응? 돈 받아내려고 이렇게. 그럴 때는 대항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보호를 못 받아요. 근데 사용수익 목적으로 한 겁니다. 쓰려고. 진짜 쓰려고. 이렇게 판명이 나면 어떻게? 있죠?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죠?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끊어서 물어봤죠? 기존의 채권을 갖다 보증으로 돌렸어. 그러면 대항력이 없어. 이렇게 한 거지. 없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근데 있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두 경우가 다 있기 때문에 무조건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X. 무슨 말이 와야지 대항력이 없다는 소리를 할 수 있어요? 보증금을 갖다가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하는데 담보 목적으로 해놨다. 이 말 나오면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이 말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무조건 없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 어렵지만 판례입니다 이거. 무조건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판례는. 잘 연구하세요. 자 2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 등기 이후에 올렸어. 그 올린 보증금에 관해서는 저당권에 의해서 주택을 낙찰받은 소유자에게 올린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대항력을 추정할 수가 없다. 그죠? 저당권 들어선 뒤에 올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당권자를 보호하려고 해. 그러면 요게 뭐예요? 요게 맞는 말이네. 2번이. 3번.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요. 이제 천천히 해봐. 여러분 전공 아니에요? 이거 지금?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인도와 전입신고가 나중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전입신고한 날이 저당권 등기일이야. 자 그러면 저당권자하고 세입자 중에 배당에서 누가 이겨버릴까? 저당권자 승이지. 왜? 전입신고는 다음날로 미뤄지니까. 근데 저당권자 임차인이 이긴다고 써놨으니까 X.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한다고 했으니까 X죠. 자 갑니다. 또 보증금한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은 이렇게 나왔죠. 보증금한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이 채권을 살 수 있죠. 사주는 제도가 있죠. 그러면 임차인을 대여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깰 수 있나요? 깰 수는 없어. 다만
자신의 보증을 받은 채권 양수에 따른 우선매도권 승계받은 걸 지키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대의회에서 행사할 수는 있죠? 해지는 못하지. 임차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건 4번 틀린 거예요. 5번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딱 해놨습니다. 근데 세대원 전원이 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유지가 돼요? 날라가요. 그렇죠? 전세권 등기해놨다고 하더라도 주임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매도권은 사라지는데 전세권 등기해놓은 거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매도권은 있을 수 있죠. 그 전세권 등기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매도권은 이 문제에서 묻고 있지 않아요. 지금 뭘 묻고 있어요? 지금 주임법상의 대항력을 묻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사라진 거지. 이해되십니까? 기출문제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모릅니다. 5번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밑에 있는 모충 지문 중에서 2개 다 해볼게요. 이번에 임차인이 갱신 요구했을 때 임차인이요 임대차 기간은 몇 년 돼요? 갱신 요구하면 기간은 몇 년? 무조건 2년. 이럴 때 갱신 요구한 임차인은 도중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죠. 다만 효력이 언제 생겨요? 당장 생기지 않고 3달 있다가 생기죠. 자, 너무 멋진 지문 1번. 두 번째,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은 임차인이 혹시 대항력권을 상실해버린 경우에도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때요? 조심하셔야 돼. 아무리 우선 변제권을 승계했다고 하지만 그 살고 있는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임차권 등기 해놓은 게 아닌 이상 우선 변제권은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지키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대의회에서 행사할 수 있게끔 해준 거죠. 그러면 그거 반대해서 가면 대항력권을 상실하면 우선 변제권 땡이야. 땡. 아시겠죠? X적으로니까 자 11번 가야 되는데 쉬었다가 가겠습니다.